이제 좀 종목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연초 수익을 내볼까요?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추천주 코너 수익의 퍼즐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추천주가 미용 의료기기 쪽 원택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계속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흐름 그동안 어떻게 보셨어요? 네,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만족할 만한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이 원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줄 시에 한 11선에서 21선 정도까지의 조정을 주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21선 부분까지 좀 내려오는 파동들이 있다가 21선을 터치하지는 않고 이틀째 지금 양봉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계속 커지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올리지오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더 입소문을 타면서 많이 장비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영업이익의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늘어나는 외국인의 지분율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고요. 네. 예, 원택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5,800원이고 손절라인 3,700원 이렇게 가격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20일 이동평균선 훼손하지 않고 잘 움직이니까 꾸준히 좀 지켜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면 오늘의 퍼즐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 오픈합니다. 이 추천주와 관련된 중요 키워드를 퍼즐 조각으로 좀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퍼즐이 협동입니다. 요즘에는 협동하면은 가로치고 로봇 이렇게 바로바로 따라 붙는데 과연 이쪽일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차장님. 네, 맞습니다. 일단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뭐 어떤 3대 벤치프레스라던가 데드리프트 이런 것들을 드는 대회에서는 뭐 3대 몇이냐, 400이다, 500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인간이 1톤을 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협동 로봇이 굉장히 중요성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인간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지금은 단순히 협동하는 단계에 그칠 거예요. 하지만 향후에는 더 발전적인 단계까지도 협동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로봇 쪽으로 탑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들을 보고 협동 쪽으로 우리가 로봇의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동 로봇 관련된 부분이다. 요즘에 또 로봇 관심 많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일까요?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이 종목 아닐까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시다면은 또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퍼즐을 만들어 볼 텐데요. 두 번째 퍼즐 조각 오픈합니다. 첫 번째는 협동 로봇이었고요. 두 번째를 맞춰보니까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 너무 힌트 쉽게 주시는 거 아니세요? 근래에 또 뉴스가 나왔던 게 아닐까 예측을 해보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차장님. 네, 뭐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탈피해서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3나노 최초 개발, 양산 이런 부분들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단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한 의료 이런 쪽들, 신약 이런 쪽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로봇을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에 이제 아마 뉴스가 나온 것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59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투자하면서 지분을 확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몰린 거죠. 로봇이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히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단순한 정말 테마가 아니고 삼성전자라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굴지의
가전 기업인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런 로봇 상장사에 대한 최초 투자를 하는구나. 물론 LG전자나 이런 쪽들은 먼저 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올해 들어와서 최초 투자가 빠르게 로봇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실어가면서 이런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내면서 로봇 시장을 선점하고 장악해 가겠다라는 삼성전자의 의지가 돋보인 그런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로 로봇, 그리고 이와 관련된 뉴스도 근래 들어서 좀 들리고 있죠. 마지막 퍼즐 조각 맞춰보겠습니다. 이 기업과 관련된 힌트, 마지막 키워드를 보니까 오히려 이게 맞나 좀 헷갈려요. 무풍로, 이건 뭔가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해품달이라고 있었어요. 해품은 달인데, 여기는 무지개를 품은 로봇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제 유출을 하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의 삼성전자가 도대체 왜 투자를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협동 로봇 쪽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족보행 로봇을 국내에서 최초로 큐봇이라는 로봇을 개발한 카이스트 팀이 나와서 이 기업을 창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력은 분명히 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족보행, 다족보행 로봇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를 삼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나가 있는 가전들, 이런 것들은 사물 인터넷으로 로봇, 서비스 로봇과 전부 다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1가구 1로봇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로봇이 집안에서 통제를 해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나가 있는 가전들, 삼성전자나 LG전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팔릴 가전들에 전부 다 사물 인터넷 탑재하고 로봇의 인공지능 탑재해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죠. 아마 이런 가전 기업들은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1인 1로봇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가운데 이런 기술력이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로봇에 굉장히 잘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향후에 이런 협동 로봇, 특히나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의 성장률은 굉장히 향후에는 산업용을 압도할 것으로 보여요. 연평균 23%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기업에 옥석가리기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도달을 하게 되죠. 첫 번째가 이렇게 대기업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 아직까지 숫자가 크게 안 나오지라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대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제품을 OEM 형태로 만들고 있다거나 ODM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퍼즐 조각, 무풍로가 무지개를 품은 로봇, 이 기업의 별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요, 이 게시판에도 정답이 올라왔는데 알려주세요, 차장님. 오늘의 종목은요? 네, 무풍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 그래서 로봇 일단은 주가인데, 가격이 네. 계속해서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오늘도 오름세 뚜렷한데요. 전체적인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단기 좀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로봇주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은 약간 적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제대로 실적을 낸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이쪽을 조금 소외시하면서 미디어라던가 콘텐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유통 관련주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투자가 연초부터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급등세를 펼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장중에 5만 원을 넘기는 가격이 나왔다가 조정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을 주는 게 신규 매수자분들께는 더 좋은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한 5일선 정도까지의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5일선이 위치해 있는 4만 원 초반대 부분까지 조금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일단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했지만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조정이 반드시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조정 기회를 개인이 삼아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신 이후에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미 흑자 전환을 분기별로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향후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65,000원의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의 목표가. 그럼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손절은 아무래도 조금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한 10% 이내 손절을 선호하긴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까지 손절폭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4만 원대 초반까지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가격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15% 잡으면은 하단이 한 4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 깨지 않을 제가 때는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매수 하단에서 본인이 이제 분할 매수 하셨을 경우에 네. 아마 평균 매수 단가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각자 상황에 맞게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에서 15% 이내 손절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가에서 네. 아래로 15%가 현재가 아니라.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 가격 전략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꼼꼼하게 세워주셨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번에 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이게 꾸준히 갈 수는 없으니까 흔들릴 때 좀 분할로 담아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가격으로 딱 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신 평균 매수 단가 아래쪽으로 15% 정도 열어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의 퍼즐 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이었습니다.